안녕하십니까, 이주원 전문가입니다. 저번 주에 먼저 말했던 대로 오늘 이 시간은 2차 전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9월달 가장 중요한 증시 일정인 9월 22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어떤 기술들이 발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인 LG화학, 삼성 SDI의 한국 K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준비해봤습니다. 20년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시장, 그거에 따른 방향 준비해왔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8월 마지막 주에, 저번 주 금요일이네요. 벌써 제가 증시 일정을 보내드리면서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증시 일정이 9월 20일에 있는 이 배터리 데이다. 자, 그래서 항상 전 세계의 이 2차 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이 배터리 데이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건지에 따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K배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9월 22일 날 이 발표 내용에 따라서도 크게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마법이 다시 한번 통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데이 현재 공개 예상 기술 4가지, 인터넷에만 쳐봐도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겠지만 한 크게 4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가 이 100만 마일 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가 전고체 배터리, 세 번째가 실리콘 나노와이어 배터리, 그리고 네 번째가 로드 러너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이 100만 마일 배터리는 현재 경쟁사죠. CATL, 중국의 CATL사와 협력해서 지금 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CATL사가 주력으로 만들었던 배터리가 이 LEP, 리튬 인산륨 배터리인데, 이게 가격이 싼 대신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테슬라와 이 CATL이 합작해서 이 100만 마일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중국에서 현재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문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 좋은데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배터리 데이 때는 이 중국의 CATL사가 테슬라와 협력해서 배터리를 내놓지만 다음 내년이라든지 향후에 몇 년 뒤에 배터리 데이 때는 꼭 이 합작사가 중국 회사가 아닌 국내 3사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적으로 포인트가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기존의 배터리에서 충전 시간은 짧게 단축되고 에너지 용량은 2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없어 정말 궁극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현재 국내 대기업 LG, 삼성 할 거 없이 정말 막대적인 R&D 자금을 투자하면서 25년을 상용화 목표로 연구 중인데, 만약에 22일 날 테슬라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한다면 정말 세계 2차 전지 시장에 큰 파동이 일어날 거고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끼치겠죠.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배터리 시장이 그냥 한 번에 딱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상용화부터 개발 연구 단계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마법이 다시 한번 발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로드러너 프로젝트.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거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 가동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전기차도 생산하는 게 연간 50대 생산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가 배터리 업체로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솔라시티는 태양광이죠. 그리고 7월 달 말에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발표도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우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파워트레인 배터리를 경쟁사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자, 현재까지는 뭐 중국의 CATL이라든지 우리나라 LG화학, 파나소니c 같은 곳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받아갖고 완제품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발생이 되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공급처, 그러니까 완제품 대표적으로 뭐 현대나 기아, 뭐 BMW, 벤츠 등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만약에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정말 상용화까지 된다면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 큰 반동이 올 겁니다. 진짜 증시 지형이 바뀌었다고 해도 될 만큼 지금 뭐 LG와 파나소닉, CATL 이렇게 점유율을 나누고 있다면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22일 앞둔 이 배터리 데이가 과연 이 한국 K배터리 시장에서 위기일까 기회일까 하는 게 지금 저희 전문가들 상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반반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증시 자체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고점이면 팔아도 된다. 아니다. 곧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재매수가 가능하다. 딱 반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에 그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를 본다면요. 1순위가 우리 자랑스러운 LG화, 그리고 2순위가 KATL, 3순위가 파나소닉, 4순위가 삼성 SDI인데요. 공교롭게도 1, 2, 3순위 모두 이 세 회사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야말로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를 위해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만약 여기에 테슬라가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회사 배터리를 직접 장착을 한다면은 이 점유율 자체가 당연히 바뀌겠죠. 요동을 칠 겁니다. 자,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진짜 현재 2020년도를 봐도 25년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는 뭐 완제품이라든지 소재, 장비 업체라든지 정말 진입 시기가 나쁘지 않고 특별한 위기만 없으면 대부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이유가 코로나19가 되겠네요. 네. 코로나19만 없었어도 충분히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을 텐데 1분기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 공장이라든지 조금 악재가 껴있긴 했지만 대세는 쭉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은 2025년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조금 시세가 많이 올랐죠. LG화학 포함 2차 전지.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1위가 세계 1위라는 거는 앞으로의 뭐 5G라든지 선도할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2차 전지 종목에서는 정말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죠. 올해 상반기 때 가장 큰 상승폭을 가져왔고 지금 현재 네이버와 시총 3, 4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조정이 더 나온다면 한 7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충분히 진입 가능할 거고요. 이 LG화학 자체가 한 20년도 만에 첫 흑자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10년 전부터 투자한 금액이 15조 가량을 투자했고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를 앞둔 만큼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8년도에 전기차가 180만 대 그리고 25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1200만 대 늘어날 정도 예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저희가 봤을 때 8배가량 성장폭이 있고 지금 상반기에 오른 이 성장폭보다 25년도까지 곱하기 2배 정도는 최소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테슬라의 이 니켈 배터리, 그래 NCM 배터리죠. 이거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고가라서 조금 안정성은 있는데 고가다. 그래서 중국의 CAT에 이렇게 투트랙으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하반기 때 이 니켈 배터리를 조금 더 좋게 한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가
주 공급업체로 떠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LG화학 또한 25년도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거의 상용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유율만 지켜나간다면 지금 이 70만 원대를 넘어서 80만 원대, 9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CAT에 현재 테슬라의 배터리사로서 합작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화웨이 제재를 하는 것처럼 이 CATL도 배터리사로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지만 향후 제재를 받는다면 LG화학 현재 미시간 공장이 있고 23년도에 완공인 오하이오 공장까지 미국에 2개 공장을 갖춘다면 현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CATL이 제재를 받는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가장 주 공급 업체는 LG화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 대회를 앞두고 LG화학에서 아름다운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진입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가격 자체도 절대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제가 영화테크라는 종목인데요. LG화학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라면 이 영화테크는 조금 낯선 종목이죠. 그렇죠? 코스닥 종목이고 시총도 낮은 종목. 한 시총이 약 700억 정도 되는 스몰캡인 종목이고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수소연료차 고전압 부스터를 하는 종목인데 자, 여기서 핵심은 파워트레인. 전기차의 핵심 소재가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 운동 능력으로 바꿔왔고 이 전기차 모든 부품들을 집합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 파워트레인, 즉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영화테크라는 업체고요. 현재 주가 자체는 많이 눌려 있습니다. 14,000원 선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고요. 제가 이 영화테크를 갖고 온 거는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도 좋지만 뭐 테슬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터리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라이센스를 경쟁사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파워트레인 경쟁력이 절대 테슬라에 밀리지 않습니다. 현대차, 뭐 전기차, 수소차 마찬가지로 이 파워트레인 자체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화테크를 제가 갖고 온 건 파워트레인과 더불어서 신규 사업으로서 폐배터리 사업을 국책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라는 거는 25년도까지 이 전기차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폐기물 산업, 자, 이 배터리 쓰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쓸 것인지가 관건이 들어왔는데 이 10조입니다. 무려 예상이 되는 규모가 10조 가량 시장의 폐배터리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국책 과제 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번 달 8월부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시공이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테크라는 이 기업은요, 지금보다 향후 정말 배터리 시장이 정말 커지고 내년 그리고 23년도가 돼서 배터리 시장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폐배터리가 폐기물로서 많이 나올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많이 올라간 코엔텍, 인선 ENT 아시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 쪽에서 이 폐배터리 산업도 꼭 눈여겨보시고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원석 종목이 아니고 제가 미래 종목이라고 가져왔습니다.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일론 머스크의 마법이 어디까지 통할 것인지 아까는 2차 전지를 말씀해드렸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분야를 갖고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업이 CEO로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 그리고 솔라시티 테슬라인데 이 첫 번째 스페이스X 현재 우주선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 관련주로서 제가 이 스페이스X 우주선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갖고 왔고요. 최근 스페이스X가 약간 2조를 넘는 투자금을 다시 한번 받았고 로켓을 6번 다시 한번 발사하고 회수하면서 발사체 재사용 회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우주선이 발사될 때마다 이 우주선이 날아갈 때마다 이 꼭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현재 국내에는 공장이 있지만 미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납품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료가. 이 세계 최대 방위 산업체인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록히드 마틴의 1차 공급 업체입니다. 그만큼 이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완제부터 시작했고 소재, 부품, 수리까지 모든 분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스페이스X 우주선 그리고 작게는 드론까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죠. 네, 신규 상장주고 시총도 아주 많이 났습니다. 딱 이때 올랐던 게 스페이스X가 첫 발사됐을 때 올랐는데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거고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불과 몇 달 전 LG화학을 올해 초나 작년에 투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후회를 하시죠.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항공산업, 우주산업에 먼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드론 산업 올라갈 것도 알고 우주 산업도 어차피 저희 이제 2020 미사일 그 고체 연료가 폐기되면서 항공 산업에 대한 우주 산업에 대한 우주누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 지금부터 모아가셔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그만큼 뭐 미국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미 경쟁력이 입증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받았다면 세계 시장도 뚫을 수 있고 국내 시장은 물론이다 라고 해서 미래 종목으로 오늘은 제가 이 스페이스 X에 납품 중인 국내 기업을 가져왔고요. 오늘 키워드는 그래서 이 미래입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미래는 항상 먼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수익 보실 분들 미래 플러스 성함 윗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혼자 가지 말고 이왕이면 같이 오래 가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꼭 미래라고 남겨주셔서 앞으로 2차 전지 이후에 같이 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는 가져왔습니다. 요즘 들어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딱 얘기했더라고요. 주식으로 성공한 자영업자 근황입니다. 자, 셀리버리 대주주입니다. 주가 폭등으로 폐업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네. 자영업을 해도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수입이 200에서 30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뭐 이것저것 월세,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나가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도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은 벌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나마저 어려우면 안 되겠죠.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만 한다면 그 기회는 찾을 수 있고 지금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에 투자해서 바꿔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리버리 대주주로 폐업했다는 게 그냥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바뀌실 수 있다는 것만 딱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10배 가는 주식이라고 가져왔는데 누구나 다 수익 볼 수 있고 심지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앞자리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배, 즉 투자금의 뒷자리 0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뒤에 0을 붙일 수 있다면 충분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미래 산업에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에 투자해서 바뀔 수 있는 방향과 기업들 앞으로도 더 많이 준비해갖고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방향, 좋은 기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꼭 미래 산업 같이 참여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